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2월 19일 일요일 첫 곡으로 소유의 I Miss You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윤아입니다. 네. 저희가 진짜 저희 제작진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저희 음? 이런 오프닝하고 네. 이런 오프닝 곡 된다고요? 뭐 어때요? 저희 심야 방송입니다. 네. 예, 심야 방송이긴 한데 온도차가 네. 상당하다. 예, 아, 하지만 음색은 정말 기가 막힌다. 처음에 그럼요. 이렇게 한음 딱 나오는데 네. 정말 기가 막힌 음색이다. 그렇죠.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것이 진정한 공기반 소리반이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던져봤는데 블럭 네. 씨가 너무나 진지하게 정말 그것이 김윤아님의 미래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받으셔서 네. 예, 상당히 음. 부담스럽다. 예. 왜죠? 아니 차후에 이제 저도 네. 뭔가 그런 모습으로 지하철을 활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진할게요. 네, 아직 좀 네.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하철 네. 타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때까지 또 이렇게 또 노래 부르려면 성대도 예. 건강해야 되고. 그럼요. 그 할머니처럼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흥겹게 네. 올라가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별일을 다 겪으시네요. 네, 희한하신 그럼요. 분이에요, 네. 저분도. 예. 오늘 주제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천하제일 음색 퀸 대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음색이라는 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미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색이 좋다 이런 말들은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네. 블럭 씨가 생각하는 음색이 좋은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예요? 저 방금 그 분위기 속에서도 들려드렸잖아요. 소유. 그냥 소유라는 존재로 음색의 의미를 알려드린다. 이게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음. 목소리를 타고 나잖아요. 이게 네, 뭐 물론 이제 어린 시절 뭐 어떻게 목을 썼느냐에 따라 또 뭐 음. 결정되기도 하고 뭐 이제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음. 사람마다 저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목소리 자체가 음색이고 그래서 그 목소리 자체가 좋은 어떻게 보면은 뭐 타고난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음색이 좋은 아티스트도 있지만 그 자기가 가진 음색을 되게 잘 활용하는 그럼요. 것도 네. 그게 기술이잖아요. 가수로서의 그쵸. 기술이죠. 맞는 맞아요. 창법, 어울리는 표현법 이런 맞아.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이렇게 네. 자신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쵸. 것까지가 사실은 좋은 음색의 그러니까 어떤 기준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음색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목소리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네. 딱 듣는 순간 와, 이 목소리 진짜 너무 막 나를 추억에 젖게 만들거나 막 나의 예전 뭐 좋았던 연애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거나 진짜 엄청난 음색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걸로 당연히 대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수현 씨랄지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큰 가수까지 된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데에 진짜 가수가 되어서 좋은 음색이라는 평가를 받기까지는 네. 사실 조금 전에 준우 씨, 볼럭 씨가 이야기한 그 스킬적인 면, 그러니까 그 음색을 노래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까지가 그쵸.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좋은 음색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소유 씨, 저희가 공통으로 K-팝 씬에서 진짜 손꼽을 만한 음색 퀸으로 꼽아봤는데 그쵸. 블록 씨가 생각하는 소유 씨 음색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이 음색 물론 이제 음색만으로도 정말 커리어를 이어온 것 같은 있죠. 그런 맞아요. 커리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소유의 음색은 기본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아요. 네. 그 노래를 부를 때 있어서 물론 이제 뭐 힘을 써야 할 땐 쓰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막 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풀어내면서도 맞아요. 얘기하는 듯한 그쵸? 그러면서도 다른 보컬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다른 랩들과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쵸. 그리고 또 여러 장르를 소화하면서도 네. 자신의 음색 그 딱 가운데 있는 그거를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힙합 곡에서도 그렇고 네. 정말 발라드에서도 그렇고 어떤 뭐 댄스 곡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소유의 음색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음색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어디서든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맞아요. 그 소유 씨 목소리가 그래서 딱 노래 들을 때 소유다
라는 생각이 어떤 노래에서 이런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발라드, 그다음에 뭐 조금 댄스 팝, 뭐 R&B 팝 뭐 이런 것들에서 어디든 나와도 소유 씨의 목소리가 말이 되는 그런 지점이 진짜 자신이 타고난 음색을 잘 살리는 아티스트란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소유 씨 하면 진짜 그 시스타였잖아요 원래 그룹이. 그쵸. 그 그룹이 정말 그 태양과도 같은 네. 정말 막 이 어떤 막 하늘의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룹이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거의 유일하게 약간 음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약간 좀 스산한 느낌이 예, 있고 서늘한 느낌. 그러니까 막 그 효린 씨하고 더블 보컬로 이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네네. 뭔가 효린 씨가 진짜 막 저 인간 마태차잖아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쵸, 그래서 그쵸. 막 태양의 기운을 막 뿜어내고 있으면 소유 씨가 약간 그에 지지 않는 달빛 같은 느낌의 목소리를 싹 깔아주면서 그런데도 그런 여름 노래에 어울리는 보컬이 나오잖아요. 진짜 대단한 실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또 그 목소리가 약간 좀 뭐랄까 한도 살짝 서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냥 매끈하지만은 않고 네. 약간 좀 까슬까슬한 면이 네. 있는 뭐 감정적으로건 아니면은 그 허스키한 톤에서 나오는 어떤 톤적인 면이건 그쵸, 그쵸. 표면이 좀 까끌까끌해서 네. 보통 매끄러우면 이렇게 모든 게 주르르르 이렇게 흐르지만 까끌까끌하면 이렇게 턱 걸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찍찍이 같은 것처럼. 네네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목소리라 이렇게 다양한 곡들에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쵸.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면 솔로로서 좀 더 좀 주기적으로 활발하게 활약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정도? 네, 뭐 그거 네. 말고는 사실 뭐 진짜 타고난 보컬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 보컬을 활용해서 컨텐츠도 제작하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더 많은 곳에서 소유 씨의 정말 재능 넘치는 목소리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천하제일 음색 퀸 대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네, 오늘 K-팝 메이트는 천하제일 음색 퀸 대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라떼는 말이죠. 네. 이 목소리 좋은 분들한테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다. 꽤 꼬리 같다. 낭낭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K-팝 둥이 분들 멀어지지 마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이런 거 많이 썼었습니다. 그죠? 네. 요즘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음색 깡패. 음깡. 그죠. 고막 조폭. 고조. 네. 예. 고음 건달. 고건. 네. 표현이 많이 격하네요. 격한데. 예. 근데 뭐 그만큼 격하게 좋다는 뜻이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온갖 좋은 수식어 다 갖다 붙여주고 싶은 목소리 천재분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천하제일 음색 퀸 대회. 대회. 아니 정말로 고막 조폭, 고음 건달 이런 걸 쓰나요?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약간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가? 저희 작가님 실제로 SNS에서 SNS에서 세상에 이런 표현들을 본 적 있으시다고. 근데 네. 너무 거칠어서 저는 고조 고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약간 고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아니 너무 거칠어. 노래를 잘하는데 그 전에는 꾀꼬리였는데 네. 건달이 되니까. 네. 그럼 뭐 어쨌든 좋단 얘기겠죠. 그럼요. 네, 너무 저희가 사랑하는 정말 멋진 음색을 가지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 오늘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좋습니다. 음색 퀸 버전이거든요. 네. 요것도 반응 좋으면 저희가 음색 킹도 준비할 마음에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뜨거운 반응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맞아요. 3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 오늘은 평소에는 이제 뭔가 테마를 정해서 좀 골라왔었는데 네. 오늘은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쓰리탑. 그렇죠. 네, 우리가 영업을 해보겠다. 네네. 네. 취향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보는데 저 네. 이제 그 블럭 씨한테 네. 받고서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 음색 퀸들이 있었잖아요. 네. 진짜 취향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음색 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음색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네. 사실 너무 많은 의견이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겠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 분은 제가 네. 유나님 고르시라고. 또 양보했다. 그럼요.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자기 네. 약간 선행 그럼요. 또 이렇게 미담 만든다.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고를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잠깐만 누구지? 네, 누군지는 잠시 후에 아! 네,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의 용비어천가처럼 얘기를 했던 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저도 뭐 만만치 않았거든요. 딱 걸렸네요. 자, 그러면 저희 천하제일 음색퀸 대회 음색퀸 배틀 라운드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요거 꼽으면서 네. 저희가 K-팝 매트에서 많이 언급 안 했던 맞아요. 아티스트들을 좀 꺼내는 것 같게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그것도 저도 재밌어요. 좋아.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자 다른 취향에서 다른 기준에서 골라온 좋은 음색들 함께 해볼 텐데요. 네, 유나님 먼저. 그럼 여기는 제가 먼저 가볼까요? 네. 이 아티스트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존하는 2023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서 음색만으로 이 아티스트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같은 레이블 선배인 박봄 씨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분을 모셔왔어요. 누구시죠? 같은 레이블 후배니까. 네. 로제 씨.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솔직히 뭐랄까 저는 음색에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네. 제가 아마 K-팝 메이트 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하는 생각이 나서 그 아티스트를 찾아보면 누구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정도로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 곡의 색깔을 완전히 좀 장악하는 혹은 이 팀만의 곡이라는 인장을 찍어주는 이런 보컬리스트들의 좀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뭐 성량이 좋고 고음이 뭐 끝내주게 올라가고 뭐 어디 불후의 명곡 같은 데 나가서 스테이지를 휘어잡고 이런 아티스트도 좋은데 그들보다도 사실은 그 음색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만으로 이 청중을 휘어잡는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이 언제나 마음속에 좀 있는 편인데 그 가운데 이 블랙핑크의 로제 씨가 좀 손꼽힐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블랙핑크 유명한 영상 가운데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이 팀이 그 라이브로 이제 페스티벌 공연을 했었던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오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다가 로제 씨가 그 사막 막 그 메마르고 더우니까 사막이니까 땀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막 그 삼천리 막 안반수로 만든 것 같은 빙하 같은 목소리로 한 소절을 딱 부르면서 머리카락을 샤락 날리는데 이게 무슨 4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이야. 난 지금 아름다운 K-팝 아일랜드의 한 정중앙에 들어와 있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 그냥 뭔가 그 약간 시공간을 다르게 만드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혹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로제 씨가 솔로곡을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언더그라운드를 발표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승에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곡이 굉장히 좀 심플해서 약간 좀 뭔가 후 처리가 덜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러프한 곡이었는데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로제 씨의 목소리가 더 많이 채워주면서 돋보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 목소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달라 하고 싶지만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급하게 솔로곡을 하나 좀 내줬으면 좋겠는 대표적인 아티스트이기도 해요. 이 목소리를 썩히기가 너무 아깝다. 그리고 로제 씨 하면 또 이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이 정말 좀 세이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이 연장선상에서 이 음색을 살린 솔로곡을 빨리 보고 싶다. 네.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진짜 제가 딱 제가 만약에 뭔가 캐스팅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냥 딱 한 소절만 이것만 해도 그냥 님 잠깐 저 좀 봅시다 할 것 같아요. 음색만으로는 저는 진짜 좀 탁월한 부분이 있는 보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대 음색일 수도 어떻게 있는데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아티스트는 문별입니다. 제가 또 K-pop 메이트에서 음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저 기본적으로 좀 탁하고 허스키하고 낮은 음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좀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마마무 하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으니까 쟁쟁하죠 뭐. 그쵸? 근데 음색의 매력을 파고들어 보자면 블럭 씨는 문별 씨의 음색이 가장 돋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죠. 사실은 나머지 세 분의 음색도 평범한 음색은 아니죠. 아닌데, 맞아요. 근데 그 문별의 어떤 보이스나 이런 것들을 따로 놓고 들어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튀는 편이거든요. 근데 마마무 이제 다른 세 사람의 음색이 워낙에 독특하다 보니까 이 문별의 목소리까지 약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별님이 뭐 그 두 번째 세계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컬을 계속 꾸준히 또 솔로에서는 보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면은 이 독보적인 그 허스키한 저음이 굉장히 잘만 살리면,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좋은 곡을 또 만나야 되죠. 근데 그런 곡들을 좀 더 만나기만 하면은 저는 문별이 어떤 보컬로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정작 그룹 안에서는 이제 랩을 담당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어딜 가서 찾기 힘든 음색이라는 점에서 또 제가 되게 첫 번째로 꼽기도 했고요. 이 낮은 톤이 랩하기에 참 좋다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그룹에서 이제 랩을 담당하는 특히나 이제 걸그룹에서 랩을 담당하는 분들이 좀 톤이 좀 낮은 편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러면 랩 많이 시키죠.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컬을 했을 때 뭔가 그 랩하는 사람이 보컬을 했다라는 반전보다는 그 음색에서 나올 수 있는 매력이라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 이 문별에 제가 곡으로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여기 또 직접 또 곡 쓰는데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시면은 요런 음색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별님의 랩만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좋습니다. 약간 음색의 발견 같은 느낌으로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희의 음색 퀸 대회 라운드 1 배틀 한번 가보죠. 블럭 씨가 추천해주신 문별의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로제의 언더그라운드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별의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 로제의 언더그라운드 듣고 오셨습니다. 참 매력들이 있어요. 그 첫 음만 딱 들어도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각자의 취향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마마무에서 휘인 씨 음색을 너무 좋아한다 이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그룹에서 또 각자 좋아하는 그렇죠. 음색이라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휘인 씨도 진짜 좋은데. 자, 그러면 저희 천하제일 음색퀸 대회 배틀 라운드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이제 영 제너레이션 분들이 등장을 하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블럭 씨부터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이게 그 반대 유나님은 되게 영한 최근의 분들을 꼽으시고 저는 완전 최근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 저는 정말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그럼 그런 기회가 되면 이분 언급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분들 약간 마음의 빛 같은 분들인가요? 제가 소개할 아티스트는 진예입니다.
라붐에 그리고 유니티를 했던 진예님인데 네. 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맞아요. 딱 요 정도 음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허스키하고 적당히 탁하면서 그러니까 짱짱할 땐 또 짱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고 보니까 약간 문별 씨의 보컬 톤하고도 좀 맥락이 있는 네, 픽이네요. 진예님 목소리는 약간 그 저희 이제 현악기 다룰 때 네. 보면은 되게 두꺼운 현들은 좀 소리들이 되게 낮게 나면서도 되게 약간 거친 느낌이 그 현을 지나갈 때 약간 거친 느낌이 있으면서도 네네. 되게 이 팽팽한 긴장감이 같이 전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 약간 어쨌든 첼로나 바이올린 연주 같은 거 들을 때 가장 낮은 음에서 느껴지는 그 엄청나게 짱짱한 텐션.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아하. 그래서 제 취향을 마음껏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이 진예님의 유일한 솔로곡 사실 이 얘기는 비밀인데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무슨 비밀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 얘기는 비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제목이. 그러니까요. 네. 그 곡이 이제 약간 미드 템포 스타일의 곡인데 이런 곡을 혼자서 잘 끌고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되게 단조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음색으로 되게 잘 커버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음색을 되게 잘 활용하는 그 보컬로서의 디테일도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음에서 또 적당히 힘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사실은 뭐 라붐도 이제 재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제 사실상 뭐 이제 결별의 길을 걷게 됐는데 뭐 라붐도 그렇고 유니티 멤버로도 활동하고 참 열심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뭐 팬으로서 아쉽기도 하고 약간 그럴 인재가 아니다. 보컬로서도 이거 그럴 인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컬로서도 되게 굉장히 좋은 인재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고 요 노래가 끝날 때쯤에 이제 모든 악기가 싹 빠지고 한 소절을 이제 아카펠라로 딱 불러요. 근데 그 한 소절에서 느껴지는 여운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 노래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라붐이 훨씬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엄청 선배님이네요. 그렇죠, 마마무보다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이러면?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그러면 그 정도로 좀 뭐랄까? 그 프레시한 느낌이 아직 좀 남아있는 팀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팀으로는 뭔가 활동이 수월치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아쉽습니다. 또 그 마음까지 담아서 블럭 씨가 픽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이 아티스트는 신흥 음색 퀸의 강자가 아닌가. 그렇죠. 완전 신흥으로. 그리고 이분 말고 이 팀 자체도 뭔가 음색 퀸들의 조합 같은 느낌으로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 바로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 님을 모셔왔습니다. 뭐 직접 모신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모셔와봤는데 원래는 이 팀의 한희 씨가 진짜 노래를 잘해요. 이 사람도 아까 얘기한 거 제가 캐스팅 매니저면 보다가 하나 하시면 님은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다 하고 할 정도로 약간 좀 단단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저는 음색만으로 보면 다니엘 씨가 조금 더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한희 씨랑 다니엘 씨가 제 기준 그 어떤 뉴진스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음색으로 만들어내는 개성의 완전 중심에 있는 멤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노래에 파트가 많기도 하고. 근데 이제 뉴진스 음악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청량함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꾸미지 않은 듯한 느낌을 언급을 많이 하는데 저는 결국 그런 매력들이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들도 많이 공을 들였겠지만 그 노래를 직접 연출하고 부르는 그 가수들의 매력, 그들의 목소리, 뭐 음색 스킬의 매력에서도 다 뿜어져 나와서 궁극적으로 그런 느낌을 전달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팀의 그런 독보적인 색깔을 만드는데 이 멤버들의 목소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저는 한 60-70% 정도는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좀 목소리들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 뭐랄까요? 그 완급 조절을 가장 잘하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음색의 매력 어필도 가장 잘하는 두 사람이 이제 하니와 다니엘 씨다. 근데 다니엘 씨를 제가 조금 더 그 호감을 느낀 건 네. 하니 씨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갑자기? 목소리가 아니, 네. 목소리가 네. 아니, 다른 것도 예쁘죠. 근데 네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네. 보고 있으면 너무 뭔가 이 목소리를 영원히 이대로 유지할 수 있게 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좀 아름다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크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저음으로 내려갈 때 약간 그 보통 그 성대 접지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보컬 네. 노래할 때. 근데 네네. 보통 뉴진스는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들보다 이 성대 접지가 좀 잘 안 되게 성대를 좀 열고 발성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 같은 게 기본적인 발성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저음부에서 그 접지를 열어서 매력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좀 타고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허스키하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음을 유지를 하면서도 뉴진스 특유의 그 열린 성대를 네. 너무너무 잘 살려서 보통 허스키함이 이제 뭐 거칠고 좀 약간 섹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른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네. 다니엘 씨는 그거를 이 순한 느낌으로 뉴진스스럽게 맑게 그걸 표현해내는 그 매력이 저한테는 되게 좀 돋보였던 것 같고 네. 특히 그 부분을 조금 제일 먼저 삭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노래가 뉴진스의 Hurts라는 곡인데 네. 이게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허밍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다니엘 씨가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디토의 인트로와는 또 다른 약간 좀 뭐랄까 쌉쌀한 노스텔지아를 불러오는 그 다니엘 씨 특유의 허밍을 네.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마음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아직 신체적 나이가 어리니까요. 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네. 좀 보호막이라도 이렇게 해드리고 네. 싶어요. 너무 목소리들이 예쁘고. 네. 일찍 몸에 좋은 거 많이, 그리고 목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그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약간 교포풍의 약간 날리는 발음이 그 어떤 뭐 성대를 사용하는 방식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부분에도 한번 포인트를 맞춰서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곡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우선 뉴진스 노래부터 들을까요? 네, 뉴진스의 Hurt 그리고 진예의 사실 이 얘기는 비밀인데 이어 듣겠습니다. 뉴진스의 Hurt, 진예의 사실 이 얘기는 비밀인데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설명을 듣고 들으면 노래가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까 또 블럭 씨가 마지막 그 파트 네. 그 제목 다시 한번 진희 씨가 불러주시는 그 파트 네네네. 얘기해주셔서 노래 끝날 때 잡담 안 하고 좀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또 꼭 울림이 있네요. 그럼요. 네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세 번째 배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천하제일 음색킨 대회 배틀 라운드 3. 자, 이번에 저희가 심사숙고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올라온 제가 이 선택을 양보했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해 이 선택을 내줬다. 정말 오늘 블럭 미담 네. 엄청 만드시네요. 미담이 아니라 네. 그만큼 저에 대한 어떤 배려가 깊다. 뭐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네. 그 유나님이 소개할 이 아티스트 좋다. 진심으로 좋아한다. 네.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리고 저희가 사실 K-팝 메이트에서도 거의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처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제이 씨, JJ. 그럼요, JJ. 네. 너무 JJ 너무 소중한 스테이 씨의 제이 씨 모셔와봤는데 뭐 여태까지 제가 뭐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 특집에서 안 뽑으면 그쵸. 그때까지의 진정성이 좀 의심당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입을 모아서 아기 두아리파다. 그럼요. 한참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얘기를 해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근데 진짜 좀
뭐 제가 지금 다른 뭐 음색을 가진 아티스트들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좀 낮고 어두운 톤 목소리를 좋아해요. 저희가 또 힙합 네. R&B를 또 맞아요.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질감적으로 이제 벨벳이 좀 들어가 있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벨벳이 좀 이제 묵직하고 색깔도 좀 이제 어두운 것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가보자면 뭐 대표적인 게 여자아이들의 우기 씨랄지, 있죠. 네, 또 스테이시의 제이 씨 같은 분들을 뽑을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좀 드문 타입의 목소리들이었는데 그렇죠. 뭐 한 3세대 중후반에서 4세대 정도 들어오면서부터는 많이 늘어남 네. 목소리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뭐 R&B나 힙합 같은 장르들이 K-팝 안에 많이 들어오면서 멤버를 꾸릴 때 이런 톤의 목소리들이 그 장르의 맛을 살리는데 또 유용하다 보니까 그니까요. 네, 또 많이 사랑받게 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목소리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몰라 진짜. 이분도 사실 제이제 이거 하나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쵸, 모셔와야 되는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이 씨도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노래 듣다가 누구 이게 뭐야? 이 목소리 뭐야? 하고 보면 초기에 진짜 제이 씨 목소리인 적이 많았고 또 하나 매력이 있는 건 제가 오늘 영러브라는 곡을 골라봤는데 네네. 이 곡 소개하면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곡에서는 제이 씨가 또 카멜레온처럼 목소리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이 씨의 낮고 어두운 목소리도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게 제이라고 할 정도로 또 되게 맑게 그렇죠. 노래를 뽑아내기도 해서 네. 진짜 좀 재능이 너무 출중하다.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네. 우리 아기 두아리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꼭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가져온 아티스트 김보아입니다. 근데 스피커에. 이분은 음색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K-팝 최고의 성대 중에 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을 이제 이끌어온 그러니까. 메보이기도 하지만 네, 뭐 제 취향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탁하고 거친 그죠. 그런 느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부합하는 목소리라 생각하고 네. 저는 사실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그리고 뭔가 재평가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스피커는 대부분 진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에 보컬들이 다 출중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나 김보아님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 보컬을 되게 그러니까 거칠고 이러다 보니까 락적이고 네. 되게 강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늘 들려드릴 유니콘 같은 곡 들어보시면은 약간 그런 호소력이 좀 필요한 R&B 곡 같은 데서 오히려 더 매력을 발산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한번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자신 있게 가져왔습니다. 정말 오늘 블럭님의 선곡은 네. 아끼던 여태까지 언급 못했던 꾸러미를 막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 할머니의 음색을 듣는 순간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곡감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시는 느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블럭 씨의 픽 먼저 가볼게요. 음색 퀸 김보아의 유니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족하네요. 저 오늘 음색퀸에서 빼먹은 분 지금 생각나가지고 땅을 막 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 생각나시나요? 러블리즈의 류수정 씨. 우리 작은 수정 씨를 제가 정말 음색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음색퀸 투해 빨리 투하자. 네. 혹시 블럭 씨는 좀 아쉬운 분 없으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김보아님이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지는 행복하다. 마시고 기분이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죽진 마세요. 저랑 같이 그럼요. K-팝 메이트 천년만년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곡으로는 저의 추천곡입니다. 스테이시의 영러브, 제이 씨의 목소리에 주목해 주세요. 네. 띄워드리면서 오늘 K-팝 메이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